자,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부터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2차 방정식을 보면 2차 방정식의 큰 타이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은 저번 시간에 내가 3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근 구하는 거였어요. 근 구하기가 있었고, 근 구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어떤 게 있었냐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주면 될 거야? 근의 공식 쓰면 되는 거겠고, 그렇죠? 근의 공식 쓰면 되겠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의 변형을 이용해줘도 괜찮더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갈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근의 공식 또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왜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다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가버리면은 생각보다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했을 때 플러스 2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면 2가 있으면 되겠다. 왜? 넘어가서 2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 4가 있잖아. 그럼 누가 넘어가야지 2가 되겠냐라고 해주면 2가 있으면 되는 거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을 구해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바로 이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주된 목적은 사실 이제 역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어. 역연산. 어떤 값이 x의 값이 주어졌는데 그 값이 여기서처럼 무리수 또는 허수일 경우에 식을 2차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줘야 될 거다라는 거였고, 자,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판별식은 어떤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아까 우리 그 60번 문제. 실수인 계수, 그렇죠? 실수인 계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자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a, b, c가 실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고, 그렇죠? 식을 보면은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4분의 d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여기가 2b 프라임 이렇게 됐을 때이겠지. 그래서 짝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4분의 d라는 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제 될 거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판별식이 양수였다. 그러면 어떠한 근을 갖게 된다? 어떤 근? 어떤 근?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을 만들어질 거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자, 근데 판별식이 0이면 어떤 근을 갖게 돼요? 중근을 갖게 된다. 근데 중근을 좀 풀어서 써주게 되면 어떤 근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서로 어떤? 같은 두 실근이더라.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두 개의 실근 또는 실근을 갖는다. 두 자도 없이 그냥 실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줄 때 우리는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는데, 판별식이 어찌해야 되냐면 그냥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라면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어떤 종류의 근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었으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그죠?
그리고 판별식이 음수일 경우에는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판별식이 0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식의 형태가 어떤 식의 형태여야 되냐면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갖게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는 거. 이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제곱식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라는 표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그죠? 반의 제곱. 그러니까 이 절반, B의 절반의 제곱을 해줬을 때 AC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아이들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근각에서의 관계. 이 근각에서의 관계도 사실상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보고 뭐라고 해? 항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의 K에 대하여 또는 임의 실수 K의 값에 대하여, 임의 실수에 대하여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그 아이를 보고 항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게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을 때 아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2차 방정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이퀄 0 이거인데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면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그리고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려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항등식이 되어 있는 거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양쪽을 비교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쪽이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 마이너스의 a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하고 똑같아야 되고 b하고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마찬가지로 c랑 a 알파 베타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죠? 자, 이 아이는 a, b, c가 어떠한 값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처럼 실수라는 표현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겠고,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근각에서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라는 거지. 그렇죠? 저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 넣었을 때도 항상 성립하더라. 그죠? 그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0이 되겠고 당연히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0도 c도 아무튼 뭐 이것도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오케이? 은근히 2차식 알파고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등장했을 때 이것도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에 대하여 우리한테 단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몇 가지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거 얼마야? 2가 되더라.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마이너스 4.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뭘까? 너희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 이게 주어졌으니까 뭘 이용할 수 있어?
곱셈은 변형, 그죠? 변형을 이용해 준다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 8, 12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걸 이용해 보자는 거야. 요것들을. 그러면 뭐냐? 알파랑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 흰색만 두개 들고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0이네? 그럼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건 2알파 플러스 4예요. 그죠? 당연히 베타 제곱이라는 건 2베타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가 2니까 12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 오케이? 자, 이게 왜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조금 더 좋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제곱뿐만이 아니라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또는 네제곱 플러스 네제곱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는 게 좀 더 하나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계산 2의 세제곱 8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와 어렵다 24 32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할 수 있냐면 2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할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구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뭘 이용하냐면 요 아이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것처럼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돼?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2야 8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 줄 수 있더라. 자, 자주 등장하는 거를 또 보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절대값으로 주어질 거야. 그때 이 아이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뭘 이용해 줄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주어진 상태로 알파 빼기 베타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도 뭐냐면 변형을 이용해 줄 수가 있겠지. 변형을 이용해 주겠다는 건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이용해 주겠다는 거겠고 이 아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돼요. 그래서 4에다가 플러스 16을 해서 20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 루트 씌우면서 뿔마가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또는 누가 더 크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라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을 시켜줄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2루트 5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알파 빼기 베타를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자, 제곱이라고 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ac네 4 알파 베타 그럼 a분의 4c 이렇게 되죠? 분수의 계산이니까 뭘 할 거냐면 통분을 할 거야. 통분을 하려니까 a가 곱해져야 되겠고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 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뭐냐면 4ac라고 표현해 볼게요. 4ac 이렇게 되네. 그랬더니 판별식이 분자에 뭐가 나오냐면 판별식이 나와.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가끔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접근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보통 절대값, 양수의 값으로 낼 때 뭐라고 얘기를 되냐면 여기다 루트 이렇게 씌웠을 때 a 제곱은 루트 씌우면 그냥 바로 나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a분의 루트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해요. a분의 루트 d.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화 시켜서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괜찮더라. 변형이 난 귀찮다라고 했을 때는 차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a분의 루트 d. 뭐 저런 식으로도 이제 찾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공식으로 외울 사람들은 공식으로 외우고 나는 변형하겠다 하면 변형을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고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변형을 하죠. 근데 나는 외우는 거 다 무조건 그냥 때려 외우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고 하나 정도 더 하려고 했는데 나 뭐 하려고 그랬을까? 자, 이거 봐.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여기서는 당연히 알파와 베타가 실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절대값 i 이런 표현은 본 적도 없을 거고 볼 일도 없을 거고. 그죠? 나는 계산할 수 있지만 안 보여줄래요.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이 i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i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값 표현이 등장할 거야. 그죠? 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등장하잖아. 총 4개의 경우가 만들어져요. 4개의 경우. 왜냐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였다라면 또는 알파는 양수인데 베타가 음수였다라면 알파는 음수인데 베타는 양수였을 수도 있고 알파 음수, 베타도 음수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총 4가지가 경우가 만들어지고 자, 그 중에서 만약에 둘 다 양수였다라면 뭘 얘기를 해줄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알파 양수, 베타 음수였다라면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 알파 음수, 베타 양수였다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거고요. 둘 다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 자, 그 중에서 얘를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지금 표현은 4가지로 표현이 돼. 4가지로 표현이 돼요. 근데 값은 몇 가지냐면 딱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 값의 결론은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는데 여기서처럼 양수가 됐어. 그러면 그거는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마이너스 2였으면 지금 이 상황에 올 수 있어? 없어.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값은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가 만약에 컸으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베타가 컸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때의 상황은 차를 구해주라, 이때의 상황은 합을 구해주라 라는 거야.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가 나왔고 알파 베타가 지금 4가 됐어. 그럼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알파고 베타는 어떤 값이야? 곱했을 때 양수래. 그러면 알파고 베타는 어때야 돼? 부호 같아.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야. 근데 합이 양수네. 그러면 알파고 베타는 양수들이었다라고. 그 경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이들의 값을 딱 보자마자 알파고 베타는 어떤 수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 상황에서 얘가 됐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었으면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2가 되면 될 거라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부호는 같은데 합이 음수니까 알파와 베타는 둘 다 음수였다는 거죠. 그럼 그냥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고 어쨌든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해주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합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합의 절대값.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달라.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차를 구해라. 왜? 어쨌든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차를 구해라. 괜찮아요? 차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절대값이 이미 쓰여져 있어요. 차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양의 값으로 나올 거고 그냥 둘 다 그냥 차 이게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이 출제자야. 너희들이 출제자야. 이걸 구하라고 했어. 그래 놓고 이거 줄까? 죽었다 깨닫도 너희들한테 기록 안 줄걸? 너희가 문제자라고 생각해봐. 문제 낸다고 생각해봐. 이거 내겠어요? 안 내. 절대 안 내. 이거 낼까? 어차피 할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안 낼 거야. 안 낸다라고. 결국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그냥 얘랑 똑같다라고 봐도 돼요. 무조건 그냥 차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차 구해라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항상 곱이 음수인 상황으로 주어질 거예요. 곱이 음수인 상황. 그래서 이걸 4개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상황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부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구나. 어떠한 값들인지 부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더라. 근데 곱이 음수네. 얘라 역시나 얘는 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등장을 했을 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주어지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버려요. 그런 거 없어. 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이게 합으로 나오는 경우는 나는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로서 인식하고 그냥 계산해주면 될 거라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계산하자.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자. 자, 괜찮죠? 네, 좀 지울게요. 그냥 좀 좁아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건데 요거 루트 플러스 루트가 나왔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루트가 나왔어. 난 뭘 해줘야 돼? 루트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 할까? 제곱. 자, 이걸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해서 구할 거예요. 이게 나오면 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게끔? 이 값도 무조건 양수가 되게끔. 그렇죠? 제곱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무조건 양수가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전개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개를 시키니까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그죠? 오케이? 안 확실하니까 내가 확실하냐고 물어보잖아. 눈치로 하지 마. 눈치로. 자, 이거 복소수 할 때도 한번 보여줬던 거긴 한데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복소수 할 때 얘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만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바로 얘 때문에. 그죠? 요 구간이 어떻게도 등장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알파랑 베타가 어떤 값일 때? 음수들일 때. 그렇죠? 둘 다 음수라면 루트 곱하기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 나온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외의 상황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i는 또 어떻게 따질 거냐?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보고 또 따져야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느 쪽이야? 위 아래?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예요. 둘 다 음수인 상황이야 이게? 아니잖아. 위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때는 알겠죠. 왜? 곱해서 양수인데 더해서 음수라면 둘 다 음수인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해 주셔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4였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나는 이걸 갖다가 제곱을 시킬 거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고, 오 이렇게 안 나오겠다. 미안해요. 절대값 제곱에 지금 희한하게 나오네. 이상하게 나와. i가 등장해. 그럼 그걸 갖다 우리 이거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안 나오겠다.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이게 이제 4일 대로 한번 해보면 4일 대로 해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걸 제곱을 할 거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4가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6.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6이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6. 그렇죠? 그러면 루트 6 i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무조건 여기가 둘 다 음수인 상황으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걸 너희들이 체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지 무조건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체크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하나를 체크했을 때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차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만의 상황에 주어질 거야. 그래서 구별할 수 있니? 이게 지금 양수 음수인지 음수 음수인지 이걸 찾아갈 수 있니? 이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루트 플러스 루트가 나왔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해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일까 이거를 따져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내가 빼먹은 게 분수의 형태. 그건 너무 쉬우니까 좀 빼먹었는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뭐 변형들 등장할 거야. 뭐 이렇게 나왔다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변형시켜서 통분시키고 변형시켜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계산은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분수의 계산 한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이 아이를 간단히 바로 만들 수 있을까? 간단히 가능할까? 뭔가 내가 이 식을 좀 변형시켜서 간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를 고민을 해보는 게 첫 번째.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그냥 통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는 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고리즘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딱 봤을 때 이걸로부터 출발을 해서 yes or no로 계속 가는 거야. 내가 주어진 게 이거를 딱 보고 이 식이 일단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얘가 어떤 단원인 것인가, 무엇인 것인가, 그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먼저 찾아놓고, 이게 만약에 분수식이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냥 yes or no예요. 내가 이걸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얘 각각을 갈 수 있을까? yes면 각각을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no야.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수에 대한 계산이니까 통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알고리즘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돌려가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수학은 너무너무 쉬워져.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학. 공부 안 해도 돼. 진짜로. 공감 아니라. 이제 지겨워. 어차피 똑같은 건데 뭘 맨날 또 하고 있어. 또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언젠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다른 느낌의 근각에 대한 게 버전. 이제는 식이 안 주어질 거야. 다만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fx equal 0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거예요. 어차피 저거 있잖아. 유튜브에 이러면 안 되나? 너튜브에 강매 내 이름 검색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아마 내가 뜨겠지? 내가 뜰 거고 구독자를 보면 15명인가가 될 거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 중에서 한 11명 정도가 쌤 학생들이고 나머지 4명은 누군지 모르겠어. 한 2명은 알거든? 2명은 알아. 2명은. 한 명은 네덜란드인, 한 명은 중국인. 그 내 거 카톡 들어가 본 사람들 그 푸사 돌려다 보면은 유튜브 캡처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인이랑 이 둘이서 아주 그냥 내 학생을 한번 죽이는 그걸 캡처를 해놨지. 내가 시켰어. 얘네들이 뭐냐면 그때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6주 집합금지 다 해가지고 학원 못 올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학원을 못 오니까 유튜브를 켜서 했지. 그때 마스크를 안 끼고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있으니까 강실에. 그래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I love 메스인가? 아이디가?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엄청 잘생겼다고 막 하라는 거야. 나보고. 심지어 남자야. 나 이름도 알아. 대웅이야 대웅. 네덜란드 약간 그 대웅. 아무튼 엄청 잘생겼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더니 또 누군가 들어와. 그래서 지들끼리 만담을 펼치는 거야. 채팅하고. 잘생겼다고 막. 그래가지고 학생 중에 하나한테 야 한번 방금 못생겼다고 하면 태생 쳐봐 막 이랬지. 학생한테. 그래서 쳤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어떻게 네가 눈이 제대로 달려있으니까 방금이 못생겼다고 할 수 있냐. 자기 코로나가 풀리면 한국에 반드시 와가지고 한국의 가장 번화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이 제일 번화가지 않을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다. 자기는 광화문 광장 와가지고 박민씨 잘생겨달라고 외칠 거라고. 그래서 걔가 내 학생을 하다가 아주 그냥 두들겨 팼지. 아무튼 들어가면은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주어질 거예요. 2 알파 베타가 4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뭘 구하라고 할 거냐면 f 처음에 간단한 것부터 하자. x백이 1 이퀄 0의 두 근의 합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할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될 것이냐 라는 거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 거. 그것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fx에 대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식을 세워? 최고차항 계수 항상 써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fx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주면 돼? x 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집어 넣어줬더니 x 빼기 1 빼기 알파, x 빼기 1 빼기 베타. 자,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기는 해 사실. 근데 너희들은 항상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전개를 시켜. 전개에 너무 목숨 걸더라고 다들. 그래서 이 식이 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뭐 이렇게 찾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x 빼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너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는 가지 말고, 만약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만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냐면 근을 찾는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 된 식이 편하지 전개식이 더 편하지 않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x의 값 근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i이거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거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2 그러면 이게 2니까 4다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 사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 패턴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 이 패턴을 이용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근이야. 그죠? 근은 뭐라고 했냐면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야. F알파는 0이 되고 F베타는 0이 된다야. 그래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똑같은 F라고 하는 아이잖아. 똑같이 F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안에 가로 안이 뭐가 되면 돼? 가로 안이 뭐면 만족해요? 0이 돼요? 알파하고 베타면 만족한다라고. 그죠? 그렇게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빼기 1이라는 게 알파이거나 베타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때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건 x의 값인 거고. 그럼 그 x 누구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똑같이 증명하죠. 근데 이쪽이 훨씬 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자라는 거야. f라고 하는 i, fx 이퀄 0의 근이 알파고 베타라면 반드시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어야 된다. 즉 가로 안이 어쨌든지 간에 알파하고 베타로 들어가주면 된다.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죠? 가로 안이 알파, 베타면 0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요 i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여야 된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식이 나오든지 간에 항상 다 이렇게 풀면 돼. 여기는 항상 똑같아요. 주어지는 거, 요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항상 똑같을 거야. 그래서 fx 이퀄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 조금 더 복잡해져봤자 뭐 이거야. 이거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또 뭘 해주면 돼? 이 가로 안에 2분의 x 빼기 3 이게 뭐다? 알파 또는 베타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이 자리가 알파면 f 알파가 0 만족하잖아. 이게 베타야지 f 베타가 0 해서 만족한다라고 식은. 그러한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2가 곱해지고 3이 넘어가서 2알파 플러스 3 또는 2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이 둘을 곱하래. 2알파 플러스 3 곱하기 2베타 플러스 3 전개 바로바로 해야죠. 4알파 베타 더하기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 뭐 이렇게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보여주면 된다. 이런 베타. 이게 조금 복잡해지면 이제 두 근이 알파고 베타가 아닌 게 지금 주어지겠지. fx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럼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야. 그래 놓고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2 알파 베타 4 이렇게 할게요. F 뭐 할까? 어차피 다 똑같아서 3분의 1 빼기 x 이퀄 0의 두 근의 합 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뭐가 만족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 얘랑 얘가 들어갔을 때 성립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로 안이 뭐여야 되냐면 알파 빼기 1하고 베타 빼기 1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하는데 이 값이 3분의 1 빼기 x가 뭐여야 된다? 뭐여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이거나 베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가로 안이 이거고 이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x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1 빼기 x가 3의 알파 빼기 1, 3의 베타 빼기 1. 그래서 x의 값은 이거 플러스 1, 이거 플러스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암산. 그래서 뭐 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 플러스 4네 여기도 플러스 4고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고 요게 이제 좀 변형이 되는 거. 될까요?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할만해야 돼요. 할만해야 되고 생각보다 자주 등장할 거야. 이것도 지금 보면 처음에 딱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자주 나올 거라는 거야.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똑같이 F라는 거고 F라는 거 안에서는 내가 이 가로 안이 알파일 때 0이 되고 베타일 때 0이 된다. 오케이? 가로 안이 알파여야지 0이 만족하고 베타여야지 0이 만족한다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값이 요 아이들이 되게끔 우리는 x의 값을 찾아가면 되겠다. 이 과정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근각에서의 관계 변형된 문제 중에 한 가지. 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는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두 근의 관계가 주어질 때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질 때 이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이퀄 0의 두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좀 쉬워요. 이건 오히려 4n 이렇게 할까? 아니 그냥 n m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 되게 쉬워.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래.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한 근이 알파야.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뭐 베타라는 아이가 다른 근의 두 배라고 하면 베타는 2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가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려는 건 알파 플러스 원래 베타랑 알파 베타인데 이게 2다, 알파 베타가 m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아이가 알파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면 3알파가 2가 되겠고 알파는 3분의 2니까 베타는 3분의 4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집어 넣어주면 n의 값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거 또는 두 근의 차가
1,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주어졌으면 한 근이 알파일 때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차가 1이니까 어떻게 잡아줄까? 알파 플러스 1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차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절대값이라고. 그럼 이렇게 해도 차는 1이고 이렇게 해도 차는 1이야. 그래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줘도 상관없더라. 또는 그냥 요거 가지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1이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줄 수가 있는 거겠지. 아니 그냥 그 변형 고생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구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면 두 가지. 요렇게 해준다라는 건 두 분의 합 요거 두 개 더해서 2다라고 했을 때 알파의 값이 구해지는 거고, 차가 1이다를 그대로 순수하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제곱시켜서 구해줘도 되고 변형시켜가지고 구해줘도 되겠고. 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서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결과, 한 근이 다른 근에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뜻일까?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그죠?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두 가지가 어떻게 등장해? 이것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야. 기본이긴 한데 둘 다 절대값이라면 결국 알파하고 3베타가 같거나 알파하고 베타 3베타가 부호가 다르거나 같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쪽으로 다 오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해. 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거 아까 보여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은 결국엔 다 똑같은 상황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굳이 절대값을 씌운 이유가 뭘까? 부호가 같은 데 쓸까요? 아니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거야. 둘 다 1하고 3이면 굳이 이런 표현 안 쓰, 3하고 1이면 굳이 이런 표현 안 쓰지. 그냥 알파가 3베타다 이렇게 쓰죠. 그죠?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쪽에다 부으면 돼요. 그냥 깔고 들어가도 여기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부호가 다르다. 절대값 둘 다 절대값이면 부호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쪽일 거라고. 차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잖아. 그럼 얘가 3이다라는 건 이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여기가 주어져 놓고 이걸 구하래. 그럼 이쪽을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차라고 보면 될 거예요. 차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좀 들어가자라는 거야. 알파도 절대값, 베타도 절대값일 때는 둘 다 부호가 다를 때, 둘의 부호가 다를 때의 상황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다. 그렇게 해도 전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변형된 식들 구해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제곱을 이용해서 그 직접적인 대입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가는 것도 있더라. 오케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두 근의 관계들이 주어질 때, 그럼 그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들을 찾아갈 수 있더라.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아이는 fx = 0에 대한 두 근, 그러니까 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가 식을 따로 만들어서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것들이 다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세워서 하지 말고 대입을 이용하자. 대입을. 오케이? f 알파가 0이다, f 베타가 0이다.
그러면 F에서는 가로 안이 무조건 알파고 베타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0이 될 거다. 그럼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똑같이 F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이 알파고 베타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이다. X의 값을 찾아서 구해가면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I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게 총 3가지. 근각의 관계는 이러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나마 여기가 좀 편해요. 근각의 관계가 그나마 좀 나을 거야. 충분히 구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2차식 나왔을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 2차식 나오면 대부분 이제 대입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45쪽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 줘야 되는 거 284번에서 지금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나와 있죠. 이들이 플러스 루트 알파 베타일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여야 될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85번에서 2차식들이 나왔는데 그걸 전개시키자 아니라고. 이걸 전개를 일일이 다 해서 9번의 전개를 하자 이거 아니야. 오케이? 집어 넣었을 때 그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1차식들로 만든 다음에 전개를 하자예요. 오케이? 1차식들로 만들어서 전개하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통분을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게 구해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이용해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겠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자. 146쪽 146쪽에서 x제곱 플러스 x ax 플러스 b는 0 이거에 대한 두 근이 마이너스 2, 3이다.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의 두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 식을 세워도 괜찮아. 그죠? 식을 세워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을 이용을 해요. 둘을 더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그죠?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오케이? 두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했더니 이게 b가 돼야 되겠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니까 최고참계수 양수로 만들어 주시고 자, 두 근의 합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냥 찾아가면 되겠고 두 번째 것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다. a 뷰는 구하시오. 그럼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주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a, 알파 베타가 b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두근은 얘랑 얘야.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하면 되겠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더했더니 그게 얼마야 되냐면 3, 그죠? 3이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준 거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곱이 또 3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3이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1이야. 근데 그 1이 a네. 그죠? 이렇게 되겠고 요 아이도 전개시켜주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2, 3이야. 근데 이거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1이죠. 근데 이게 b네요. 자 얘도 1, b도 1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고 그냥 단순하게 근각계수 관계를 각각을 그냥 각각 해줘서 구해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두 개를 분리를 시켜서 이 식에서는 이것대로 저 식에서는 저것대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겠고 147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주어져 있죠. 조근의 b가 2대 3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두근의 b가 2대 3이래요. 두근의 b가 2대 3. 그러면 근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그쵸? 2알파 3알파 이렇게 아이고 2알파 3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2알파 3알파 두근의 차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알파 뭐 알파 플러스 4든 알파하고 알파 빼기 4든 알파 빼기 베타가 4든 아무렇게나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 291번처럼 절대값의 b가 4대 1이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4알파하고 알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 뜻이 돼. 자, 148쪽에서는 잘못 봤대요. 맨날 잘못 봐. 왜 이렇게 맨날 잘못 볼까? 지가 잘못 보면 나한테. 중기 연석. 우리는 중기한 연석 없으니까. 이거 이름 똑같은 애 있으면 비난 받던데. 뭐해? 친한 애들끼리만 뭐라 하더라고. 째려봐봐. 활용 문제는 정확하게 그냥 문제 잘 읽고 잘 판단해야죠. 뭐 어쩌겠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 아니, c는 0. 자, 이거를 푸는데 준기는 b를 잘못 봤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쵸? AC는 잘 봤다는 거예요. AC는 잘 봤다. 잘 봄. 그럼 내가 사용해줘야 되는 건 뭐겠어? A랑 C를 잘 봤으니까 두 분의 곱을 이용해줄 수 있더라. 그죠? 두 분의 곱을 이용해줄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잘 봤더니 마이너스 2랑 6이 근이 나왔대요. 그럼 뭘 해준다? 이걸 곱해준다. 그랬을 때 A분의 C. 이건 잘 봤으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겠고. 자, 근데 연서는 C를 잘못 봤대요. 연서는 C를 잘못 봤어. 그 말은 똑같죠. A랑 B는 잘 봤다라는 거잖아. 잘 봤을 때 1과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졌대요.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A랑 B니까 더 해야 되겠지. 잘 봤으니까 더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더라. 그럼 여기에서는 B라고 하는 게 4A가 되나요? 그래서 요 두 I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주면 A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 이렇게 되겠고 A 약분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등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A가 잘못 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좀 골 때릴 거야. 조금 어려워져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일단 활용 문제니까 한번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말고. 있네. 아니구나. 아니네. 92번 어차피 똑같은 거구나. 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마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48쪽까지 해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죠.
치고 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을 때 근각의 세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 B는 B는 요거 A, B, C 이거 바로 이표 바로 그리고 뒤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근각 이 두 개의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분이 알파 베타 이 말 나오면 이걸 사용하자라는 거. 이걸 사용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구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뭐가 돼요? 근데 왜 2번부터 하고 있을까? 그냥 일단 아니 이걸 전개시키자가 아니라 이걸 먼저 계산해 보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고 알파 베타가 뭐야? 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이다? 정확하게 써놓고 출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꼬랑지 좀 붙여주고 A랑 좀 다르기 때문에 꼬랑지 붙여주고 베타도 꼬랑지 좀 붙여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여야 되냐면 그냥 이 값 자체가 이렇게 된다도 있겠지만 특히 요런 아이 루트 플러스 루트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이런 아이들이 등장했을 때에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부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곱이 1 그냥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 그렇죠? 근데 합이 또 7이 아니라 양수. 그렇지. 둘 다 양수인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판단을 할 때 이걸 제곱을 할 거잖아. 제곱을 해서 전개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등장을 할까? 그냥 여기가 플러스다라는 거야. 아, 또 쓰려고 했구나. 플러스라고 하는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다? 나나일 때. 여기는 플러스 우리가 이미 사람을 인지를 했잖아. 그럼 그냥 플러스로만 쓰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소리가 잘 담겼으려나? 참잘 들려요. 그렇게 한데 저희한테는 잘 들렸으려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찾아놓고 집어넣기만 돼. 알파랑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두 근의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구해놓고 출발을 하세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아니 2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요.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근데 제곱을 할 때 루트에서 제곱을 할 때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면장장공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알파벳이보다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 제곱하면 이물이 되게 편해. 무조건 2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했어?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뭐야?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라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는 어떻게 돼? 둘 다 양수야. 그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야. 그러니까 먼저 결정해야 돼. 여기서 둘 다 양수거나 그럼 플러스가 되겠고 둘 다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나오고 그대로 미치거든 되겠지? 지금이 날 뒤에 그거야? 아, 그걸 또 풀었는데? 뭘 했는데? 연습 때는 훨씬 조금 차이. 근데 나 이렇게 됐어. 이따가 이거 그냥 알파랑 저거 다 될 때? 오. 그 자꾸 이게 한 가지 계속 며칠간 계속 동일된 질문이 등장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수학적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연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연립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연립. 두 식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식을 연결시켜주겠다라는 뜻이야, 그냥. 그죠? 근데 이 연결시켜주는 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 두 개가 있다면 연립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대. 왜? 막 이래. 자, 어떤 게 있어? 연립해라라고 하면 보통 너희들은 어떻게 해? 2a 플러스 3b가 5 a 더하기 3b가 4 뭐 해요? 빼 또는 더하겠죠. 더하거나 빼겠죠. 그런 거를 더할 값, 뺄 값 가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가감법만 우리가 활용을 해왔었어요. 근데 연립의 방법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대입이라고 하는 것도 연립의 방법이 되겠고,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가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 대입도 엄청나게 자주 쓸 거야. 대입도 엄청나게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냥 두 개 문자 두 개씩 있을 때 이 둘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딱 둘 중에 하나다. 뭐 빼거나 더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대입을 하겠다. 오케이? 여기에서 내가 A를 갖다가 마이너스 3B 플러스 4라고 놔두고 집어넣는다 한들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가감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감법의 목적은 뭐냐?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없애주겠다가 아니야. 그럼 좀 더 편해지겠지라는 표현일 뿐이에요. 이거를 그냥 더했어. 3A 플러스 6B가 9야. 그죠? 이것도 연립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고 아주 잘 된 거야.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가끔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2B가 뭐 7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니다, 10 이렇게 등장을 해. 이런 경우에 여기다 3배하고 여기다 2배 하기 귀찮잖아?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되냐면 조식을 그냥 더해요. 더해. 5A 플러스 5B가 15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죠? 이 아이랑 이들을 비교해줘도 괜찮아. 2A, 2B는 6이네? 뺐더니 B는 마이너스 1이고 더 뺐더니 A는 4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직선의 1차식이니까 직선들이란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이게 다시 나올 텐데, 가감법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한 문자를 소거시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해. 소거법이라고 들었을 거야. 소거법이라는 표현도. 근데 소거법은 가감을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지, 가감 중에서 하나의 종류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더하거나 빼줘도 그냥 더해주고 빼준다 라는 개념의 가감법. 보통 근데 가감법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한 문자를 없애주는 거에 가장 우리가 편하니까 그걸 사용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주식이 주어졌을 때 항상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첫날 아마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거의 항상 둘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많이 할 거라고 그랬었어요. 첫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시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지금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항등식에서도 계속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대입 아니면 비교. 방법, 연립하는 방법도 항상 둘 중에 하나. 가감을 할 거냐, 더하거나 뺄 거냐, 아니면은 대입을 할 것이냐. 이 아이들은 뭔가 하나의 절대적인 아이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구행할 수 있는 게 어느 쪽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가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대입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차수가 달라질 경우, 서고가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대입을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좀 많이 이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낯설음을 좀 덜어야 돼요. 대입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 대입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대입이 약간 좀 달라졌어. 이때까지 해왔던 대입하고. 그랬을 때 그 낯섦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익숙하게 만든다는 건 자주 해봐야지 아는 거겠고.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화이팅! 그러니까 2차식을 이걸 전개를 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죠? 그래서 뭘 사용할 거냐면 2차식이기 때문에 대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가 0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이거 에라가 뭘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번 했을 때 이게 0이야. 그리고 얘도 0이고.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이제 얘를 넘어가야지. 이게 넘어갔을 때 얘는 알파 빼기 3이다. 이게 0인 거니까 얘는 알파 빼기 3이다. 괜찮아? 이거 하는데 지금 얘가 나왔어? 왜 그랬을까?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통분하니까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알파가 그게 뭔데? 두 분의 합은 음수, 두 분의 곱은 양수. 둘 다 음수란 소리지. 그럼 얘네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부호의 문제잖아? 그럼 부호를 먼저 결정을 시켜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랑 이거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있는 게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절대값 알파분의 1 뭐가 돼?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다는 거야. 절대값 베타분의 1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를 묶으면서 플러스. 그러면 이제 좀 편하죠. 그러니까 부호를 먼저 결정시켜 놓고 들어가세요.